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랍의 무한한 재력과 세계 강대국들의 최첨단 기술이 모인 무대, 그 중심에 뜻밖에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자리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지휘국으로 우뚝 섰죠.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에서 한국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랍을 뒤흔든 한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수석 건설 감독 아흐메드 알 하산입니다. 매일같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을 지휘하며 미래 도시의 토대를 세우고 있죠. 제가 맡은 신도시 개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인공강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비전은 명확했죠. 단순히 도시에 물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수자원과 교통, 관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젖줄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 물길을 따라 숲과 공원이 조성되고 첨단 주거 단지와 산업구역이 들어서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주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놓으셨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 규모와 난이도를 떠올리자 숨이 막히기도 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막 위에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수로를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쉽지 않으니까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유수의 건설 대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의 베이텔,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부이그, 중국의 중국건축공정 총공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줄을 섰죠.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한 베이텔의 제안서를 검토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전통적인 콘크리트 수로 방식이었어요. 견적은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힙니다. 1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완공까지 13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13년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 하산 씨,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로는 이미 매우 빠른 일정입니다. 이 지역 사막의 지질학적 특성상 기초 공사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독일 지멘스팀의 제안은 더 보수적이었어요. 1,500억 달러에 15년. 중국 업체는 가격은 좀 낮췄지만 여전히 1,000억 달러에 10년이었죠. 한 달 동안 2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비슷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서지 않는 기술적 해법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회의에서 우리 팀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감독인 사미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2030년까지 1단계 완공을 원하시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감독님, 한국에서 온 제안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작은 한국이란 나라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의 제안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가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콘크리트 수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모듈형 스마트 수로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사미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사미르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팀의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어요. 거대한 수로를 하나의 큰 구조물로 건설하는 대신 표준화된 모듈들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견적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80억 달러, 그리고 완공까지 4년? 감독님, 이건 분명 오타일 겁니다. 사미르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1,000억 달러 이상을 부르는데 한국팀이 280억 달러라니요. 그것도 4배 빠른 속도로요. 다음 날 한국팀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그들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한국팀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젊었어요. 팀장인 김대호 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나머지 핵심 멤버들도 대부분 30대나 40대였습니다. 하지만 제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1,000억 달러 이상을 견적으로 잡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280억 달러에 4년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은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비슷한 기술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간척지의 인공수로 네트워크입니다. 33km에 달하는 복합수로를 2년 만에 완공했죠. 물론 신도시 프로젝트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핵심 기술은 동일합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수석 엔지니어 이브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바다를 막은 거잖아요. 여기는 사막인데 어떻게 같은 기술을 적용한다는 거죠? 김 박사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사막이 더 유리합니다. 바닷물의 염분과 조류를 고려해야 하는 새만금에 비해 사막은 환경이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모듈형 시스템은 어떤 지형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테스트 시설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미르와 이브라임과 함께 한국 충청남도 서산의 한 테스트 시설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놀랐어요. 고속도로, 건물들,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정말 놀랍네요. 사미르가 말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다고 들었는데 이브라임이 덧붙였어요. 테스트 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실내풀에는 실제 모래사막을 재현한 지형이 있었고 그 위로 200m 길이의 인공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저희 모듈형 수로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 같았어요. 수로의 벽면은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패널이 센서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널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이브라임이 물었어요. 약 200kg입니다. 성인 남성 4명이면 쉽게 옮길 수 있죠. 200kg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벼운데 강도는 충분한가요? 의심이 되었죠.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현장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갑자기 수로 위에 거대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마치 실제 홍수가 몰려오는 것 같은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어요. 이게 실제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압의 1.5배입니다. 하지만 수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모듈 교체를 보여드릴게요. 김 박사의 신호에 따라 현장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단 15분 만에 손상된 패널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어요. 물 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사미르가 입을 벌리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허 기술입니다. 라이브 모듈 교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전체 수로를 멈추지 않고도 부분적인 보수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팀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저렴한 가격과 빠른 공기를 제시할 수 있었는지를요. 테스트를 마치고 김 박사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은 개발하지 못한 걸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된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큰 회사일수록 기존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빠르게 혁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좁아요. 그래서 항상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김 박사의 동료인 박현우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감독님, 사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소재에 있습니다. 소재요? 저희가 사용하는 합금은 한국의 포스코에서 특별히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 강철보다 3배 가볍지만 2배 더 강하죠. 그리고 사막의 극한 온도 변화에도 변형이 거의 없어요. 박 박사는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금속 조각이었지만 만져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이 소재 하나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로 어떤 환경에서든 적용 가능한 모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브라임이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산 속도는 어떻게 보장하시나요? 500km의 수로면 엄청난 양의 모듈이 필요할 텐데요.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울산의 생산 공장을 방문해 보시죠. 다음 날 울산 공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공장 안에는 로봇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듈들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자동화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AI 기반의 적응형 생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생산 담당 이정민 이사가 설명했어요. 각 모듈의 사양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신도시의 다양한 지형에 맞춤형 모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생산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라인으로는 하루 500개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듈을 3년 안에 생산할 수 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500km 수로에 필요한 모듈 수, 생산 속도, 운송 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모듈은 생산과 동시에 100여 가지 테스트를 거쳤고 AI가 미세한 결함까지 검출해냈어요.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브라임이 물었습니다. 0.001%입니다. 이 이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지난해 50만 개 생산해서 불량품이 5개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팀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팀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기술력, 비용, 속도 모든 면에서 기존 글로벌 기업들을 압도합니다. 기존 제안서들과의 비교표를 첨부하니 차이는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한국팀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보고서가 전달된 지 사흘 뒤 상부로부터 짧고도 강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팀과 계약을 추진하라. 그렇게 몇 달 뒤 역사적인 계약 체결식이 아부다비에서 열렸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그의 팀이 UAE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접 공항으로 나가 그들을 맞았어요. 김 박사님, 역사에 남을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속 깊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일을 한국이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한국팀은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거대한 중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작했을 텐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드론들이었어요. 수십 대의 드론이 500km 구간을 정밀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드론들이 뭘 하는 건가요?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1cm 오차까지 정확한 3D 지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구간에 맞는 맞춤형 모듈을 설계할 거예요.
일주일 만에 드론 측량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3D 지형도는 마치 위성사진보다도 더 정확하고 자세했어요. 이제 각 구간별로 최적화된 모듈을 설계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AI가 지형, 기후, 토지를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할 거예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첫 번째 모듈들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제벨 알리 항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물선에서 내린 모듈들은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각각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어느 위치에 설치될지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QR코드만 스캔하면 설치 매뉴얼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현장 관리자인 박철수 씨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모듈 설치 현장에 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적인 건설 현장의 시끄러운 소음과 먼지 대신 조용하고 정확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숙련공들이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이며 모듈을 조립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무선 헤드셋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1시간 만에 100m를 완성했어요. 이브라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10m를 완성할 것을 한국팀은 1시간에 100m를 완성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확인해 봤더니 오차가 2mm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모듈이 공장에서 미리 가공되어 왔으니까요.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마치 레고 블록 맞추듯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가장 놀라운 건 우리 현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독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현장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지키는 게 놀라워요. 오전 7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7시 정각에 모든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정확히 12시에 멈추고 1시에 다시 시작하고요. 한국팀의 시간 관리는 거의 군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강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팀에 알려요. 또 다른 직원인 파하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해결책을 찾죠. 한국팀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김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감독님, 저희는 단순히 프로젝트만 완성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을 현지 직원들이 습득해서 앞으로 UAE가 독자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접근 방식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한국팀은 오히려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기술 교육 세션은 현지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강의하고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섞인 영어를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친근해요. 젊은 엔지니어 아흐메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기술은 정말 실용적이죠.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막 폭풍으로 이미 설치된 50km 구간의 모듈들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심해서 가시거리가 10m도 안 돼요. 그리고 풍속이 시속 80km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혹시라도 구조물에 손상이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김 박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흥분한 저희를 안심시키며 태블릿을 꺼내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그가 보여준 모든 모듈의 상태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각 모듈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압력, 온도 변화, 진동 등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폭풍이 지난 후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모듈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 표면에 흠집 하나 없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사미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팀의 구조 엔지니어인 이현석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 모듈은 적응형 구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강풍이 불면 자동으로 모듈 간의 결합력이 강화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해서 저항을 최소화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같네요. 이브라임이 감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헬리콥터로 완성된 구간을 둘러보시면서 전하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해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인공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푸른 물줄기가 마치 생명의 혈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이미 녹색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물이 흐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네요. 환경 전문가인 파티마 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팀이 설계한 인공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태 통로였던 거예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국팀의 기술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시스템들이 추가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물의 흐름을 조절해서 각 구역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정확히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30%요? 그렇게 많이요? 저는 그걸 처음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기존 방식은 일정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지만 저희 시스템은 실제 필요량을 계산해서 공급하거든요. 센서가 토양의 수분 상태, 식물의 성장 단계, 기후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물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혁신으로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이 있었어요.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서 인공강 자체가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되면 도시는 외부 전력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건설업체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선도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UAE 신도시 인공강 프로젝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NHK 등 유명 방송사들이 현장을 취재하러 왔죠. BBC 리포터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감독관님, 이 프로젝트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놀랍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팀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예를 들어 다른 업체들은 사막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봤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사막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봤습니다. 사막의 일정한 온도, 깨끗한 모래, 넓은 공간, 이 모든 걸 장점으로 바꾼 거죠. 인터뷰 영상이 방송된 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호주, 칠레, 사막이 있는 나라들이 모두 비슷한 프로젝트를 요청했죠. 김 박사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주어진 문제를 열심히 해결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프로젝트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가장 뿌듯했던 건 우리 현지 직원들의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어요. 특히 현장 관리자 만수르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단순한 현장 관리만 했던 그가 이제는 복잡한 모듈 설치까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외국 전문가들이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죠. 젊은 엔지니어들의 성장은 더욱 눈부셨습니다. 아흐메드는 이제 한국의 대학원에서 원격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파하드는 독자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저희 목표는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UAE가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목표는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마지막 100km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특별히 지질이 복잡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여기는 지하 20m까지 단단한 바위층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함부로 파면 안 됩니다. 지질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다른 업체였다면 아마 공기를 몇 개월 연장했겠죠. 하지만 한국팀은 또 다른 해법을 제시했어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플렉시블 브리지 모듈을 사용하겠습니다. 땅을 파는 대신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마치 고가도로처럼 바위층 위로 수로를 건설하는 거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런 구조물이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플렉시블 브리지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사막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구조적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조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기존 지상 모듈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지진이나 집안 침하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플렉시블 브리지는 바람에 따라 약간씩 움직이면서 압력을 분산시켜서 오히려 더 안전했어요. 드디어 500km 인공강이 완전히 연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모듈을 설치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쁨, 자랑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이 놀라운 여정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감독님, 마지막 모듈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완공 기념 파티에서 왕세자 전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인공강 하나를 완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단순히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어요. 지금 신도시의 인공강에는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푸른 물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를 통해 UAE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췄어요. 감독님, 다음 프로젝트도 한국팀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만수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해보는 건 어때? 한국 친구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활용해서 말이야. 지금 제 책상에는 신도시 인공강의 완성된 모습을 담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푸른 물줄기, 그 주변으로 펼쳐진 녹색 오아시스, 그리고 그 위를 나는 새들. 누가 봐도 꿈같은 풍경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한국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현실이죠. 얼마 전 김 박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호주 정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함께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적절한 기술과 열정,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였어요. 지금도 신도시의 인공강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은 사막에 생명을 가져다주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과 UAE가 함께 만들어낼 미래는 더욱 놀라울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